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2026년 교재로 2026년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 법, 이제 정치와 법을 이어주는 게 헌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요 순서대로 책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같이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든 영역이 시작될 때 법은 법이란 무엇인가, 경제는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문화는 사회문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첫 시작은 정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주장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주장은 바로 이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요 이스턴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를 뭐라고 봤냐면, 자,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인데 사실은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권력, 돈, 명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여러분 희소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희소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욕망이 존재하는 것보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크지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경쟁 후보들이 모여서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희소가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돈은 당연히 경제적 희소가치죠. 누구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많았으면 좋겠으나 희소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 주머니에 돈이 항상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돈, 또 다른 말로 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명예는 사회적 희소가치.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이 통틀어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사회적 희소가치, 이런 것들은 이 우리 사회에서 희소한데, 이 사람들이 원하지만, 욕망하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희소가치를 여기 있네요.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떻게 권위적으로, 그렇죠?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여러분,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라는 것은 일단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제력으로 한다. 근데 그 강제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당성이 확보된 강제력을 우리가 주로 권위라고 해요. 강제력과 여러분 정당성이 합쳐진 개념이다. 즉, 이 정당성을 다른 말로 여기서는 합법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그런 강제력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을 정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이스턴이라는 학자는 정치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즉 존재하는 것보다 욕망이 큰 것들을, 그쵸? 자, 큰 것들을, 자, 강제력과 정당성을 확보한 힘에 의해 나눠 갖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 하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요 이스턴의 말처럼 정치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정치란 그런 건데,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념과 또 하나는 국가를 포함한 집단을 중심으로 한 개념. 그래서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굳이 여러분 본다면 집단 현상설이 좀 정치를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고,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상대적으로 좀 좁게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자, 왜냐하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 국가도 이 집단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집단현상설은 국가를 포함한 여러 사회 집단에서 정치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런 포함관계에 있지만, 개념상 포함관계에 있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에는 국가현상설 따로, 정치현상설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국가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권력 이런 데 집중해요. 권력. 그래서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국가현상설이다. 그래서 또 정치 권력 또는 물리적 강제력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국가가 가진.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만이 그쵸?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군대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 정치 권력에 의해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는 국가 특유의 현상이다라는 것은 국가 이외의 집단에서 하는 행위는 정치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정치를 국가의 고유한 특유한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국가현상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국가현상설은 우리가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우리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럴 때에는 우리가 국가 개념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부족 사회, 씨족 사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는 정치가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사회적 희소 가치가 없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국가 성립 이전의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국가현상설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은요, 여러분, 국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도 포함한다는 얘기죠.